이번에는 도둑의 또 다른 직업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섀도우 체이서에서 전직하는 어비스 체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비스 체이서는 마공 형태와 물공 형태로 크게 나뉘고, 물공 형태 중에서는 근접 단검 쪽이 있고 활 쪽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섀도우 체이서는 마공 형태입니다. 마검과 마공의 형태 스킬 포인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찍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줬고요. 뭐 인트를 뭐 130까지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무게 때문에 힘을 좀 찍는 편입니다. 헬스장을 캐릭마다 다 쓰기는 좀 부담돼가지고 힘을 40에서 60 사이로 좀 찍습니다. 생존을 위하면 바이탈 좀 더 찍어주시면 되겠고, 덱스와 힘을 제외하고 다 높은 수치를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 마검 형태로 육성을 할 경우 덱스를 높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마공 형태로 전향해서 필요 없어진 덱스는 나중에 스테이터스 감소 포션으로 내리면 됩니다. 특성 스테이터스 마공 형태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스펠 후, 콘, 그리고 스태미나, STA. 도둑 계열은 똑같습니다. 예, 섀도우 크로스와 동일하게 같은 이제 평타로밖에 키울 수가 없어요. 스틸 찍고, 인베넘 찍고, 해독 찍고, 하이딩 찍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49포인트를 소비했고요. 도둑 스킬. 그 다음에 2차 직업인 로그 스토커 때 스킬은 또 사냥 스킬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공 형태는 육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은 한데 보통은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스킬이 좋습니다. 백스텝. 라그나로크를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은 이 백스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예전에 로그 백스텝은 너무 안 좋았어요. 몬스터가 바라보는 방향 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쪽을 찍으려고 너무 힘들었어. 찍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스킬이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지만 이 스킬이 달라졌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고, 또한 알아서 뒤로 가요. 예, 몬스터를 일반 스킬처럼 찍으면 알아서 뒤로 가서 후린단 말이지. 한 개체를 때리지만 연사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준수하고 원킬선 맞추기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때는 이 백스텝 육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가 많이 몰렸을 때 뭐 기습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육성을 하시면 좋고, 나중에 이제 프리저브를 찍어서 도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작이 쓸만한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아쉽게도. 2차 스킬까지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썼던 볼링배시는 양손검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단검으로는 데미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활용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예전처럼 도작으로 육성을 하는 거, 뭐 6합건을 배워서 때린다? 요즘 평타 육성은 힘들어요. 그래서 백스텝 육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보통 다른 스킬은 보통 PVP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성검 수련 찍어서 데미지를 보강시키고, 또 독수리의 눈 명중 보정이 있습니다. 마검 쪽으로 가게 되면 독수리의 눈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마검 때 스킬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마공 유형은 스킬을 로그급 많이 대충 줘도 돼요. 예. 스킬 포인트가 좀 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고, 사냥에 필요한 스킬 좀 주고 나서요, 상인의 디스카운트보다 1% 할인율이 더 높은 스킬인 컴퍼션 디스카운트 선행 스킬 찍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의 눈이나 한성검 빼고 컴퍼션부터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 체이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토 섀도우 스펠을 배우도록 합니다. 오토 섀도우 스펠은 2차 스킬을 내가 도작 스킬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내 다른 계정에 위저드가 없으면은 부탁할 사람이 없죠. 지인이 없으면. 이게 마검 키울 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이건데, 메테오 요즘에 뭐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초반에는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보통 메테오를 도작을 해서 평타를 치면 랜덤하게 오토 스펠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섀도우 스펠을 찍고 리프로듀스를 찍게 됩니다. 리프를 뭘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디플레 라이트를 많이 배웠어요. 한 개체씩 빨리 잡아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럴 때는 아크비숍의 디플레 라이트 같은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건 3차 스킬입니다. 3차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2차도 배울 수 있고. 근데 리프로 배운 3차 스킬은 오토스펠이 안 나가요. 이거는 오토스펠 나가게 해도 나는 될 것 같아. 섀도우 체이서 평타 계열이 너무 지금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일단 오토 섀도우 스펠도 10레벨을 배워도 7스킬밖에 못 써요. 2차 스킬밖에 못 배우고, 그 이제 3차 스킬을 수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리프할 수 있을 만한 스킬은 대표적으로 초반에 육성당에서 저는 크로스 임팩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날라차기 도작이 됐었는데 지금 날라차기 도작이 안 돼요. 확장 직업권을 아예 못 배우게 막아버렸어요. 이 프로듀스는 크로스 임팩트를 배워서 돌진기로 이용을 하는 거. 두 번째로 드레인 라이프라는 워록 스킬이 있습니다. 한 개체를 때리고 HP 회복을 할 수 있는 액티브 스킬인데, 그걸 배워서 HP 관리를 좀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커미트라는
워록 스킬 마찬가지로 도작을 해서 보스전을 하기 전에 직전에 써서 커미트라는 거는 내성을 깎는 스킬입니다. 마법과 물리 내성을 깎는 스킬인데 그걸 해서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역할. 이 정도가 가장 활용성이 좋다. 이렇게 찍잖아요. 끝납니다. 사냥 스킬 찍을 게 없어요. 20개로 마스터입니다. 사냥 외적으로 이제 쓸만한 스킬들을 이제 찍어줘야겠죠. 페인트붐, 선행 트리가 이렇게 찍으면 다 찍혀요. 네, 다 찍힙니다. 플래그 그래비티까지 찍게 되는데 다른 스킬은 전부 다 PVP 공성 관련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에서 쓸 게 없어. 그리고 요즘 라그나로크는 PVP나 공성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이 좀 뭔가 찍을 게 없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페인트붐 뭐 마스터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한 개가 중요한데 페인트붐을 쓰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페인트붐을 딱 쓰면은 잠시 동안 한 2, 3초 동안 사라집니다. 해당 맵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완전 무적기. 라그나로크에서 얼마 없는 완전 무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맵 자체에서 내 캐릭터가 순간적으로 소멸합니다. 물론 공격은 나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뒤로 물러가면서 환영을 남기고 한 2, 3초 정도? 2초인가 3초인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내가 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을 통해서 어스케이크의 방어도 되고요. 순간적으로 몰렸을 때 회피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붐을 어떤 섀도우 체이서 유형이라도 꼭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스킬이 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찍고 나면은 이제 뭐 페인트붐을 마스터를 한다고 칠게요. 페인트붐을 올릴수록 뒤로 물러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10살까지. 그리고 또 조정이 가능해요. 너무 멀리 가면 또 불편하니까 적당한 수치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냥 스킬 끝났습니다. 선행 스킬이라고 하면은 마공이라도 페이탈 메나스를 5개를 찍어줘야 되는 게 선행 스킬이 있어요. 보통 돌진기로 언럭키 러쉬라는 스킬을 나중에 쓰게 돼요. 마공이라고 하더라도 장판 마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언럭키 러쉬를 써서 돌진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 스킬인 페이탈 메나스를 5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페인팅이라고 있는데 바디 페인팅 뭐냐, 루아흐나 사이트처럼 그 클로킹 된 유닛을 보이게 만듭니다. 하이딩이나 클로킹을 해제시켜서 내가 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킬로서 이걸 쓸 때는 이 페인트류가 좀 들어가요. 서페이스 페인트랑 이제 페인트가 들어가는데 페인트bom도 그렇고 이제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바디 페인트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페인트에 페인트붐까지 찍으면 이제 진짜 끝나요. 없어요. 이게 죄다 PVP 스킬. 뭐 긴급 탈출 같은 경우는 뒤로 튀면서 트랩을 설치하는 스킬인데요. 별로 의미 없어요. 백슬라이딩 쓰고 만다. 요 정도죠. 왜냐면 요즘 트랩 걸리면 애들이 도망을 가. 몬스터들이 트랩 같은 거 걸려버리면은 텔레포테이션으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상태 이상 스킬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냥에서는. 스킬이 남기 때문에 로그 스킬, 스토커 스킬로 넘어와서 컴퍼션 디스카운터 마스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이스 워크 같은 이동, 하이딩 이동 스킬 배우시고, 소드 리젝트는 뭐냐면 몬스터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데미지를 감소시켜요. 3번까지만 댐감을 50%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주시면 귀찮음을 좀 무릅쓰고 좀 쓰시면 생존에 도움이 돼요. 소드 리젝트라는 스킬이. 그래서 하나 찍어주시면 좋다. 섀도우 체이서 때 평타로 치다 보면 잡템을 좀 훔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네처를 찍어서 마스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무과금 유저들에게 할 말인데 보통 이제 부가 서비스 없이 하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 몬스터를 잡아도 잡템이 안 나와요. 라그나로크는 잡템을 팔아서 제니를 버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틸 코인이란 거는 드랍률 페널티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뽑았을 때 몇천 제니 돈이 나옵니다. 몬스터한테 딱 한 번만, 한 개체당 한 번만. 그래서 만약에 무과금 육성 하시는 분들이 제니를 벌 때 스틸 코인을 활용해서 제니를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해당해서 마스터를 하시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과금으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네처를 찍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스킬 같은 경우는 스틸 코인 조금 주도록 하겠고요. 스틸 코인은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비스 체이서가 됐습니다. 이때 마공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어비스 스퀘어가 주력들입니다. 어비스 스퀘어를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비스 플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어비스 플레임 마스터 해주시면 됩니다. 어비스 스퀘어를 쓰고 나서 어비스 플레임을 쓰는 식으로 해서 사냥을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어비스 스퀘어와 어비스 플레임 이게 2개를 사용하시고요. 이 2가지의 스킬 전부 다 매직 소드 마스터리당 추가 증dem이 있습니다. 매직 소드 마스터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검으로 육성하시는 분들은 이거 프롬 디 어비스를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검이 아니고 직접 마법을 쓰는 마공 형태로 육성을 하시면 프롬 디 어비스는 마스터를 안 하셔도 됩니다. AP 회복 목적으로 마스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공 형태라고 생각하고 찍고, 그 다음에 어비스 슬레이어로 스마텍 S 에머텍이 올라가게 됩니다. 30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딜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전에 돌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언럭키 러쉬를 배우시면 되고, 이것 또는 체이싱 브레이크라는 스킬도 돌진기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는데, 언럭키 러쉬가 단타라서 저는 이걸 많이 배우는데, 체이싱 브레이크도 돌진하는 스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배우시면 돼요. 어비스 슬레이어를 배우려면 어비스 대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언럭키 러쉬가 이 스킬 포인트상 유리해요. 스킬 포인트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일단 언럭키를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비스 슬레이어를 마스터 하시면, 그러면 끝납니다. 스킬 포인트가 끝나고, AP 소비 스킬인 오메가 어비스 스트라이크라는 스킬인데, 이거는 후반 갈수록 딜이 좀 안 나오기도 하고 AP가 10이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AP가 빡빡해요. 그래서 잘 안 찍습니다. 보통 프롬 디 어비스를 찍는데, 만약에 오메가 어비스 스트라이크라는 스킬을 좀 활용하고 싶다면 잔말을 하면은 10개까지 찍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를 찍을지 안 찍을지에 따라서 스킬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오메가를 찍을 거면 10개까지 마스터를 해주시고, 오메가를 안 쓸 거면 프롬 디 어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사항을 빠뜨렸네요. 얼럭키 러쉬는 마스터 시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럭키 쪽을 더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공 유형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공 어비스 체이서 스킬 설명이었고요. 아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 보면은 처음에 덱스 주다가 저는 무게 때문에 힘도 좀 주거든요. 힘 좀 주다가 어질 좀 줘서 공속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덱스 좀 더 찍다가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막 올인을 해버리면 캐릭터가 되게 기형적이 돼버리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덱스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인트도 좀 높게 주고, 바이탈도 줘야죠. 스테이터스는 최종 이런 거지 조금씩 높여가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럭 같은 경우는 89를 맞춰서 크리 좀 잡아놓을 거고, 어질 같은 경우도 적당히 주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질 좀 주기도 하고, 생존이 부족하면 바이탈 좀 주기도 하고, 힘을 조금 줘서 무게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254렙 캐릭이기 때문에 CRT부터 105를 주고, 파워부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워 파라미터를 주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콘증댐이 있긴 한데 콘증댐이 조금 미비해요, 팔러체가. 그래서 저는 파워 CRT 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콘을 나중에 주고. 자, 스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스킬은 이제 활로 육성을 하고 활 섀도우 체이스를 거쳐서 활 어비스 체이스까지 가는 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스틸하고 인베넘 다 찍고, 도둑은 스킬이 찍을 게 너무 없어요. 하이딩도 더 찍을 필요도 없는데 스킬 포인트를 전부 다 소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로그 스토커 때는 그냥 백스텝 찍어서 사냥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백스텝 찍으세요. 괜히 더블 스트래핑 이렇게 데미지 안 나오는 스킬 쓰지 마시고, 백스텝 나중에 필요가 없어요. 스초하면. 로그 스토커는 오토스펠 장비 되게 많아가지고 좀 특이한 육성하는 거 아니면 얘가 지존이야. 원킬선이 너무 잘 잡히고 쿨타임도 빠르고 사거리도 약간 길어요. 상당히 심플하고 빠르게 사냥이 됩니다. 평타 6하권 하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 도작, 기습 있죠? 스플래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습을 찍어서 스플기를 좀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작은 거의 안 쓰게 됩니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도작의 활용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가게 되면 더블 스트레이핑 7스킬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작 프리저브 찍고, 그 다음에 플래그 그래비티를 찍어서 완성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전부 다 소진이 됐는데요. 플래그 그래비티를 찍는 이유는 이후에 스킬인 페인트 붐의 선행 스킬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지급으로 넘어오게 되면 두 가지 육성 방법이 있어요. 활로 키우게 되면 트라이앵글 샷부터 배워서 단일 공격을 몬스터를 원킬 사냥을 하는 거죠. 크로스 임팩트 사냥과 유사합니다. 근데 크로스 임팩트보다 데미지가 거의 한 3배쯤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장비 수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트라이앵글 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이제 만렙 사냥 때까지 원킬 사냥 할 수 있어요. 세팅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내가 트라이앵글 샷 위주인지 아니면 리프로듀스라는 스킬을 배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어 레인스톰이라는 걸 나르시스 보호를 착용하고 광역기를 통해서 레벨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한 몬스터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사냥터를 갈 거라면 리프로듀스, 강력한, 예를 들어서 전직하자마자 미로에 들어가서 트라이앵글 샷으로 두꺼비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사냥 구성을 하시면 이제 트라이앵글 샷부터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탈 메나스 5개 찍어주시고 페인트 붐 마스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페인팅 하나로 클로킹을 하고 있는 몬스터를 찾아내는 스킬을 하나쯤 배우면 좋겠죠. 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스킬이 좀 남는데, 자, 여기서 안 쓰는데 찍어줘야 될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활 섀도우 체이서 같은 경우는 의상 스톤에 불쿨과 공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섀도우 체이서 상중하단 스톤이 있습니다. 리프로듀스는 어차피 많이 쓰는 스킬이니까 찍어주니까 상관없지만 긴급 탈출 안 쓰거든요. 그래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폼 안 씁니다. 그래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의상 스톤, 지금은 내가 섀도우 체이서 의상 스톤을 쓰지 않지만 나중에 혹시나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탈출과 섀도우 폼도 마스터를 해주셔야 되는 게 활 어비스 체이서고요. 단검 계열이라도 섀도우 체이서 스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활 육성이 힘들면 페이탈 메나스를 마스터해서 단검 육성 후 활로 전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라이앵글 샷 같은 경우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페이탈 메나스부터 배우셔야 되고, 페이탈 메나스 5개는 섀도우 체이서의 선행 스킬 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안 쓰더라도.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스킬이 조금 남죠.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스킬 포인트가 남는다면 2차 스킬로 넘어가 소드 리젝트라든지 컴퍼션 디스카운트라든지 스네처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UT를 좀 챙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스킬 포인트 전부 다 소진시키고 이제 4차 직업 섀도우 체이서로 넘어온다면 주력 스킬은 바로 체이싱 샷이라는 스킬입니다. 히트앤드 슬라이딩을 먼저 쓴 후 1분 동안 걸리는 버프 상태를 머금은 채로 체이싱 샷을 쓴다면 강력한 데미지를 줌과 동시에, 또 이게 돌진기예요. 이게 약간 흡사 세비지 임팩트 비스무리한데 활을 들고 돌진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파이터처럼 싸웁니다. 멀리서 무빙으로 사냥을 할 경우에는 체인 리액션 샷부터 배우시면 되는데, 사실 체이싱 샷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크리 적용이 되거든요. 크리티컬이 적용되지 않는 크리를 맞추기 힘든 초반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체인 리액션 샷부터, 가성비는 잘 나옵니다. 체인 리액션이. 크리 관련 장비들이 많다면 체이싱 샷부터 배우시면 되고요. 체인 리액션 샷 같은 경우는 설화 장비 글레이보 들고도 시계탑에서 한 3-4마리 몰면은 딱 1스킬로 킬이 날 정도로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몹이 적으면 또 데미지가 안 나와. 몬스터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많이 증폭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링배시 말고 옛날에도 구 볼링배시는 몹이 많을수록 충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그 볼링배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타에 스플래시가 발동되는데 그 스플래시가 다 중첩이 되거든. 그래서 10마리랑 20마리랑 100마리랑 데미지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곡캐와 변캐 맞추기 힘들고 몬스터를 소수 상대할 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체이싱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이제 활어체 같은 경우는 사냥에서 입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보통 뭐냐, 인던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윈드워크랑 비슷하게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프렌지 샷을 배워서 보스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프렌지가 크리 적용이에요. 체이싱도 크리 적용이야. 그러니까 크리 계열로 장비 세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냥에 필요한 체이싱 샷 배우고, 그 다음에 대거 보호 마스터리로 패시브로 데미지를 올리든가 아니면 피어텍 30을 챙길 수 있는 어비스 슬레이어부터 찍든가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비스 슬레이어 찍고 대거 보호 마스터리 찍으면 사냥에 필요한 요구 조건은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체이싱으로 만약에 원킬이 안 나면 체인 리액션도 같이 찍어서 연계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폰을 안 찍는 스테이터스로 가더라도 이 어비스 슬레이어의 히트 300 덕분에 체인 리액션도 명중이 됩니다. 크리 세팅을 하더라도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다 커갈 때쯤엔 어떻죠? 프렌지 샷으로 보스전을 치러야죠. 대보스전용 캐릭에 가깝습니다. 할 어비스 체이서는. 근데 많이 안 키우는 이유는 끝판왕 윈드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스킬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트 앤드 슬라이딩은 이 넉백 거리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개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완성이 되네요. 스킬 포인트 몇 개 좀 남고, 체이싱 샷과 어비스 슬레이어, 그리고 대거 보호 마스터리, 체인 리액션 샷, 그리고 프렌즈 샷을 마스터하는 걸로 마무리 하시면 250쯤에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스킬 포인트가 다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냥 스킬 위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렌즈 샷은 단일들이라서 사냥에는 적합치가 않아요. 3차 때는 단일 스킬로 사냥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뭐 소울 리퍼라든지 크로스 임팩트 쓰는 길로틴 크로스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4차 때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광역기 스킬로 거의 원킬 사냥을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단일 스킬로는 솔풀도 파티풀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파티풀에서는 단일 스킬 쓰고 있으면 눈치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리프로듀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작은 뭘 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공 같은 경우는 마공은 사실 도작 쓸 게 없어요. 별로. 뭐 끽해봤자 메테오 배우든가 뭐 그런 정도인데,
도작으로 매그넘 브레이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체 좋은 점인데, 보통 저는 매그넘 브레이크 악셀을 스위칭을 하지만 귀찮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드맨에 매그넘 브레이크를 맞아서 배운 다음에 그걸 쓰면 보스 같은 거 잡을 때 10초 동안 자기 공격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초 동안 공격력을 높여요. 화석성 추가 데미지를 줘서. 그 다음에 리프로듀스 같은 경우는 보스전을 많이 하시는 거, 인던 배럭 같은 거 커미트입니다. 마공도 똑같고요. 커미트를 써서 20초 동안 내성 깎기를 해서 물리 내성과 마법 내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다음에 딜을 하면 이때부터는 다른 직업에 견줄 만큼 데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비스 체이스가 문제가, 이게 아무래도 딜 밸런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어비스 체이서는 커미트를 넣으면은 뭐 윈드워크에 버금가는 데미지가 나와요. 넣어야지 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미트도 쓸 수 있고, 뭐 커미트 플러스 기습까지 쓰면 더욱더 딜이 증폭이 되고요. 섀도우 체이서, 활 어비스 체이서 편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단검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섀도우 체이서 단계에서 단검으로 육성하다가 활이나 마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활이나 마공을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섀도우 체이서 때는 무난한 게 또 단검 육성이야, 또 의외로. 그래서 이 단검 어체를 넘어갈까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성용에서 그냥 가장 무난한 육성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힘을 높게 주고요. 힘 119, 어질도 높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탈, 어질 같은 경우는 섀도우 체이서 단계에 특히 페이탈 메나스의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도 좀 줘야 되고요. 인트는 침묵과 암흑 내성의 이유로 적당량 주도록 하고요. 보통 부가치 합해서 100에서 한 110 정도 주면 괜찮아요. 럭 같은 경우는 높게 줄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저주 내성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 나머지 럭을 다 줄까요? 총 한 80 정도 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는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율하시면 되고, 단검 어체로 쭉 간다고 하면은 역시 파워 올빵입니다. POW, 포우라고 보통 하는 파워 파라미터를 올빵 하시면 되고요. 올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컨센트레이션, 명중과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현재 레벨 254레벨이라서 나머지 특성 스테이터스 같은 거는 보통 STA, 스태미나 파라미터 주시면 된다는 거. 비크리 유형은 다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둑 계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더블 어택과 회피율 증가, 그리고 스틸 찍고, 인베넘 찍어주고, 해독 하나 찍어주고, 나머지 하이딩. 그러면 하이딩 8개 찍고 끝납니다. 이게 도둑은 끝이에요. 2차 로그 스토커 스킬로 오게 되면은 역시 단검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스텝이 가장 좋습니다. 백스텝 찍고 이제 기습 찍고, 그 다음에 도작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성검 수력 찍어서 데미지 올리고, 도작까지 찍고요. 프리저브까지 찍어준 다음에 명중이 비크리 계열이기 때문에 명중 중요하죠. 독수리의 눈을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그 그래비티에 필요한 이런 스킬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플래그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페인트붐, 섀도우 체이서의 페인트붐 선행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로기 관련해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스킬 포인트 되는 것까지만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스토커는 완성이 됩니다. 소드 리젝트나 컴펄션 디스카운트부터 찍으셔도 됩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백스텝. 이거는 나중에는 안 써서 스킬 초기화가 만약에 NPC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날리셔도 돼요. 선행 스킬만 5개인가? 이게 선행이? 그럴 겁니다. 이게 요구 스킬만 좀 찍어주시면 4개인가 5개인가 그럴 거예요. 백스텝을 후반에는 안 쓰니까. 기습 같은 거는 반드시 이제 찍어주셔야 될 게, 마공이든 활이든 단검이든 보스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의 활용도는 이제 10초 동안 보스형에게 데미지를 15% 더 받게 하는 디버프가 걸립니다. 보스전을 딜증용할 때 디버프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데미지 증가율이 얼등히 높은 커미트나 검은 손톱에 비해서는 좀 짜치지만, 대신에 어비스 체이스나 보스전 할 때 커미트를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디버프 중첩 효과로 인해서 상당한 딜 형성이 많습니다. 스토커 스킬은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섀도우 체이서 때는 페이탈 메나스를 마스터를 합니다. 이제 단검 육성을 할 때는 반드시 페이탈부터 마스터 해 주시고요. 그러면 리프로듀스 그 다음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프로듀스는 2차, 3차 스킬을 훔쳐 배울 수 있게, 오토스펠은 안 되지만 액티브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리프로듀스로 제가 배우는 것들은 크로스 임팩트, 역시 돌진기가 좀 있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페이탈 메나스가 사거리가 되게 짧아요. 범위도 5 곱하기 5셀 밖에 안 되고, 이 페이탈 메나스를 쓸 때는 필히 크로스 임팩트 같은 돌진 기술을 좀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딩한 적을 찾아낼 수 있는 바디 페인팅,
일시적으로 무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페인트붐. 자, 그러면 페인트붐을 찍게 되면은 3차 스킬 포인트를 소비해서 2차 선행 스킬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스킬 포인트가 아직도 남거든요. 그런데 섀도우 체이서 때는 딱히 찍을 게 없습니다. 이 단검 어체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섀도우 체이서에서 남는 스킬, 이걸 뭐 컴퍼션 디스카운트라든지 소드 리젝트라든지 체이스 워크라든지 유틸성이 돋보이는 그런 스킬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죠. 섀도우 체이서가 워낙 사냥 스킬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스로트를 좀 주기도 하고요. 비상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스킬. 남는 스킬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남았어요. 뭘 찍을까나 저도 고민이에요. 남는 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것도 고민이야. 잘 안 쓰지만은 뭐 스틸코인? 스네처? 스네처를 찍어두면 좋은 건 이벤트 몬스터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이벤트 몬스터는 1데미지만 들어가서 빠른 평타로, 쉐크 같은 경우는 수동 스틸로 이벤트 재화를 이제 뽑아 먹을 수 있지만 얘는 자동으로 나가니까 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스네처를 이벤트 몬스터 잡기용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스틸 코인을 좀 줄까요? 예, 이렇게 주면 완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스킬을 찍었습니다. 어비스 체이서로 전직을 하면 가장 먼저 추천드릴 만한 스킬은 체이싱 브레이크입니다. 저번에 나온 신규 스킬인데 돌진기가 없다 그랬잖아. 돌진기를 따로 쓸 일이 없이 데미지가 좋은 돌진기를 쓸 수 있어요. 체이싱 브레이크. 단검어체 주력 스킬 중 하나고요. 일단 체이싱 브레이크 먼저 올리시는 거 돌진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돌진이 되는 스킬, 체이싱 브레이크를 쓸 때 데미지가 더욱더 향상되려면 히트 앤드 슬라이딩이라는 스킬을 써서 1분 동안 체이싱 브레이크의 데미지를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킬이 안 나고 좀 데미지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 다음 쓸만한 스킬이 데프트 스텝입니다. 체이싱을 쓰고 나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이 데프트 스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비스 대거도 즉시 발동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이싱 쓰고 어비스 대거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어비스 대거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쿨타임은 데프트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비스 슬레이어로 명중과 데미지를 올리면 되겠죠. 물론 이 스킬 포인트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대거 보호 마스터리부터 배우셔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딜 상승폭과 이 명중 고정이 있다는 게 좋은데, 특히 어비스 체이서는 웬만해선 다 명중이 됩니다. 비크리 계열이지만 파워와 콘을 주는 캐릭터라서 명중이 높고요. 히트가 무려 마스터시 300이나 올라가요. 비크리 계열인 단검어체에겐 정말 꿀같은 스킬이죠. 특히 요르스칼프 2층 같은 데서 명중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컨센트레이션을 보유한 드래곤나이트나 이렇게 명중을 높게 올려주는 어비스 체이서는 공격이 미스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스킬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단검어체를 잘 안 키우는 이유가 최종 무기의 부재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비크리 계열의 한계치가 좀 큽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스킬 포인트가 단검은 많이 남네요. 단검 스킬을 모두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제자리에서 AP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롬 디 어비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롬 디 어비스가 를 20 회복시켜주는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달고 다니면 프롬 디 어비스라는 이쁜 구슬이 떠다니니까 그 이뻐서 찍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그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로그 스킬에서 유틸 스킬, 뭐 스틸콘이라든지 터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스킬을 좀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섀도우 체이서 스킬을 좀 건드려 보시는 것도 상관없고. 정리하겠습니다. 도둑 스킬입니다. 쉬프 스킬. 두 번째 2차 직업 스토커 스킬 포인트. 스토커 스킬은 3차 섀도우 체이서의 스킬을 좀 소비를 해서 찍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섀도우 체이서 스킬 리프로듀스, 페이탈 메나스, 페인트붐 정도 찍어주시면 되고, 바디 페인팅은 하나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비스 체이서 스킬입니다. 이 어비스 체이서는 뭐 더 이상 찍을 게 별로 없어요. 프롬 D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킬에 찍는 우선순위라든지 왜 찍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렸고요. 많은 분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